10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아기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태아기의 마음을 인식해서 비워낸다면 정말 많은 마음이 비워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태아기에 저장된 그 마음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정보에서 느끼고 저장되는 그 마음 자체가 비워내다 보면 태아기의 마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태아기의 마음 안에는 조상의 마음이 그냥 깊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에 의해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상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또 더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태아기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조상의 마음이 결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태아기에 형성되는 그 마음은 부모님이 그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드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의해서 태아기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아이는 긍정의 마음에 자극을 받아서 그게 저장이 돼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거예요. 어느 정도 순리의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낙태를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마음을 쓴다면 아이는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돼서 그 마음으로 태어나서 정말 괴로운 마음을 느끼며 살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부모의 마음, 관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이야. 그런 경우에 태아기의 마음은 버림받은 마음, 거부당한 마음, 수치당한 마음,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저장이 일어나겠죠. 태아가 느끼는 마음이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머니의 마음도 저장이 일어나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을 원한다는 거, 그냥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원한다는 거, 분명히 아들과 딸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머니 마음 안에는 아들이 딸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야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들, 딸 별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예전 분들은 진짜 많았어요. 아들을 원하는 경우가. 딸을 정말 거부하고 아들을 원하는 경우가. 근데 그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책임지게 하려고, 의지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는 건 그 마음 안에 아들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딸은 책임질 수 없고 여자는 의존해야 되는 존재고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자 마음인 거죠. 어머니의 여자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느끼는 여자 마음, 여자는 약자고 책임지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약자 마음이 어머니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태아를 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의 여자 마음도 태아의 마음 안에 저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 틀을 깨서 비워낸다는 뜻은 경험 정보에 따른 마음을 비워내는 거고, 당연히 조상의 마음 또한 제대로 인식해서 비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아기의 마음을 비워낸다는 건 정말 모든 마음을 제대로 비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아기의 마음을 인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태아기의 마음은 내가 생기고 처음으로 느끼는 마음이 깊게 저장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내가 태어나서 한 3살 정도의 나라는 자아를 인식할 때 그 자아를 이루는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태아기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나와 간극이 없어요. 그냥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 마음이
당연한 거고 내 마음인 거예요. 오히려 이 마음이 만약에 부정적인 태아기의 틀이죠. 부모가 나를 거부하고 원하지 않고 그래서 고립된 마음을 쓰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느꼈던 그 태아기의 틀, 그 틀이 나라고 인식될 때 내가 느끼는 마음은 뭐 버림받은 마음을 느낀다던가 외로운 마음을 느낀다던가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세상에 대한 공포를 느끼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이상하다를 쓰는 게 아니라 당연해 라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서 내가 당연히 사랑받은 마음이 올라와야 하고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는 마음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 마음을 느꼈을 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나는 당연히 고립된 마음이 올라오는 게 맞고 외로운 마음이 올라오는 게 맞고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맞고 두려운 인간에 대해서 뭔가 좋은 마음이 아니라 뭔가 거부하는 마음, 외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사랑받는 마음이 올라오지? 이상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틀이 어떤 틀이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태아기의 어머님이, 아버지가 나를 잘 받아들이고 날 사랑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나를 낳아서 키운다면 현실에서 당연히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당연히 인정받는다고 느끼면서 그게 당연한 마음이라고 느끼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태아기에 인식되는 그 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아기의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세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 보면 와, 태아기의 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깊게 뿌리 깊게 저장이 되어 있나? 정말 놀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현실에서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어떤 말 그냥 한마디 단순하게 툭 던졌을 때 그 마음이 왜 가슴에 꽂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성인이 돼서도 그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현실을 살아나가는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가둬놓은 상황에서 태아기에 그냥 온갖 마음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근데 그것도 한결같이 부정적인 그런 자극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마음은요, 그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그 삶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막 죽고 싶고 너무 힘들고 우리는 그 현실에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렇게 삶은 힘든가? 왜 이렇게 정말 삶은 나를 지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정말 죽고 싶다, 괴롭다 이렇게 막 느끼는 마음이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일 수 없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태아기에 일어나는 거에 비하면 별게 아니거든요. 이 태아기의 마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정말 세게 저장이 일어나고 정말 큰 괴로움이거든요. 태아기에 막 누군가가 나를 죽이라고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막 수술대 위에도 눕기도 하고 막 낙태돼서 그 낙태당한 그 태아기의 그 마음이 저장이 일어나고 막 너 왜 생겼냐고 내 존재를 막 거부하고 왜 아들이 아니냐 왜 딸이 아니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계속 한숨을 짓고 괴로워하면서 나를 걱정 근심하고 하는 그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이 여러분 내가 뭐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면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저장이 일어나는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태아기의 상황보다 더 지독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태아기에 저장된 이 마음을 이 틀을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태아기의 마음을 인식하기 위해선 태아기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간극이 없기 때문에. 그쵸?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당연하지 않게 분리를 시키는 방법은요. 내가 현실 상황에서 태아기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서는 이 마음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아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한 태아기였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갖기 전에 3명의 아이를 낙태했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저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죽은 자의 마음과 함께 10달을 보냈고, 그래서 제 안에는 죽은 자의 마음이 생성이 됐고, 또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원했고, 또 그 이전에 아이 자체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10달 동안 저를 막 계속 지우라고 어머니를 정말 심각하게 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이제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직전에 얘가 혹시 아들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저를 그냥 보호하고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태어났지만 아들을 원해서 태어난 거지 저를 원해서 어머님이 저를 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정말 없는 거 없이 정말 부정적인 자극에 따른 관념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찬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남 자체가 부정성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말 부정적인 마음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다행스러운 건지 정말 자율적인 분이셨거든요. 좀 따뜻한 분이셨어요. 사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저한테 정말 잘하셨어요. 뭐 어떤 부분은 10달 동안 저를 드들 볶으셨을 테니까, 태아기 때 죽이라고 했으니까 죄책감도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걸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려고 정말 노력하셨고, 정말 많이 스킨십도 해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서 이상하다? 처음에는 어릴 때죠. 이상하다? 왜 아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살갑게 되지? 이상하다? 느낌 자체가 분명히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마음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빠가 저에게 잘하는 게, 사랑해 주는 게, 막 뽀뽀도 하고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안아주고 막 정말 너무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 그 행동 안에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느끼다가 제가 자라면서 내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거부하는 마음이 이상한 거구나. 분명히 아버지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는데 나는 왜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막 자라서 복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조금만 아버지가 저한테 서운하게 해도 역시 너는 나를 버리는구나. 역시 넌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고요. 아버지가 좀 잘못하신다 싶으시면 네가 늙으면 나중에 커서 내가 힘이 세지면 너한테 복수할 거야. 무슨 복수를 하겠다고. 막 그런 마음, 이상한 마음들이 막 짬뽕으로 올라오는데, 복잡하게 올라오는데, 그때 진짜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어떤 상황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이 진짜 이상한 거구나. 내가 분명히 현실에서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받음을 아는데 이 이면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이 진짜 이상한 마음을 내가 쓰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했죠. 그러면서 참 나는 싸가지 없는 애구나, 나쁜 아이구나. 아버지는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미운 마음을 느끼고 버림받는 마음을 느끼다니, 참 난 정말 나쁜 년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진짜 많이 느끼면서, 그때 당시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때 저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정말 괴로워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게 마음이 올라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라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 태아기의 마음으로 삶을 살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썼기 때문에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충돌해서 현실 상황과 태아의 마음이 충돌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느꼈구나라는 걸 제가 인식하면서 청산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태아기의 마음이 많이 분리가 되고 잘 청산을 할 수 있었던 건 현실 상황 자체가 태아기의 환경과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환경이 다를 때 나는 그 마음을 붙잡고, 태아기의 마음을 붙잡고 쓰고 싶지만,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자꾸 올려서 쓰지만, 사실 현실에 계속 다른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상하다는 마음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 관념이 조금씩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태아기의 마음은요, 현실에서 자꾸 인식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태아기에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이 돼서 그 마음이 정말 세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현실 자체가 부정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면,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매 순간 싸우고 또 아이한테도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다던가 심하게 뭐라고 한다던가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때린다던가 매질을 한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태아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마음, 부정적인 자극의 마음은 현실에서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흡착이 돼서 완전한 관념체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부모하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소통이 일어나야 부모의 마음도 인식이 되고, 아, 부모가 날 사랑하네? 날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사랑하네? 이렇게 마음이 소통하면서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랑에 의해서 상쇄가 일어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나는 점점 부정적인 자극이 더 세지면서 미움받은 마음, 거부당한 마음, 버림받은 마음, 죽임당한 마음, 이런 마음이 세지면서 그 마음 자체가 돼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태아가님 진짜 중요하고 무섭다고 느낀 게,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는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들어올 때부터 뭔가 파동 자체가 정말 엄청난 두려움하고 살기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그냥 말을 하지 않는데도 제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세신 분이 이제 상담을 받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죽이려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물에 빠뜨린대요. 그리고 사라져 버린대요. 한참 동안 안 오다가 어느 순간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 들어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머니가 아이를 목욕시키다 보면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막 사진기 찾으러 가신 거죠. 그리고 갖고 와서 막 사진을 찍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가 날 물에 빠뜨리고 위험한 곳에다가 나를 죽이려고 빠뜨리고 가버리셨구나, 날 버렸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왜? 이 마음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태아의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지우려고 하면서 엄마는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당사자인 어머니가 물에 넣어놓고 가버리셨으니 이 아이는 위험한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태아기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한지 모르는 거죠. 왜? 사랑받은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느껴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이 아이 마음 안에는 당연하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너무나 당연히 우리 엄마는 날 죽이려고 해 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그냥 그 관념체가 돼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살기였어요. 그냥 태아기의 마음과 하나가 돼버린 거죠. 현실에서 부모님과의 소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엄마는 나를 죽이려 하고, 엄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하지 않고 나를 버렸어 라는 마음 자체로 그냥 태아기의 관념체 자체가 돼서 그냥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 태아기의 마음이라는 거, 현실에서의 그 상황 자체가 내가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깨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랜 기간 그 마음과 하나가 돼서 흡착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관념체에 잠식이 돼서 분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도 간극이 없더라고요. 알아차리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와, 이거는 내가 혼자서 자력으로 인식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내 마음을 보려고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고 이상한 마음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거 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왜? 그 관념체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보면 그 관념체가 깨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세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내가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춰서 올라오는 이 마음에 대해서 자꾸 알아차리면서 인식해보고 비워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제가 마음 비우기 명상과 마음 발산하기 명상을 같이 병행해서 시켜요. 왜냐하면 마음 비우기 명상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일으켜지는 거, 그 마음이 비워내질 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진짜 내가 이런 마음을 쓸 만한 상황인지. 이렇게 달락달락 내가 그 마음을 계속 상황별로 보다 보면 뭔가 나의 마음 안에 내가 주기적으로 정말 지독하게 올리면서 쓰는 마음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꼭 이 상황에서 올라오는 게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음을 정말 당연하게 쓰고 있구나 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태아기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마음 발산하기를 하는 이유는 태아기의 마음의 그 에너지의 세계는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통으로 인식해서 보겠다. 불가능해요.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마음을 발산해서 에너지를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 태아기의 그 관념체의 그 틀 에너지가 많이 얇아졌을 때, 약해졌을 때 그걸 깨고 들어가야지 인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발산하기와 마음 비우기 명상을 병행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꾸준히 하면서 태아기의 마음을 자꾸 인식하려고 하면서 이 마음을 비워낼 때 여러분이 태아기의 마음을 제대로 인식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느낄 때 태아기의 마음으로 그 틀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한다는 게 인식이 될 때 그 마음은 정말 제대로 비워내지실 수가 있고요. 비워내질 때 내가 왜곡된, 태아기의 왜곡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지 이 왜곡된 마음을 알아차려서 비워낸다면 세상이 그리 괴롭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보신다면 정말 태아기의 마음 제대로 한번 인식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내 태아기의 상황은 어땠는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은 어떤 틀을 갖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세상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인식해서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마음 비우기 명상과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많이 한번 비워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아기의 마음을 제대로 인식해서 비워내신다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